옥민이가 은근히 키가 커요. 중국인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vigor에서 이 VI는 생명입니다. vivid나 vital이나 아니면 뭐 vitamin이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활기찬을 말합니다. 활기찬. 반면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vigor는 다른 얘기죠. vigor는 무슨 말이에요? vigor는 활기찬이에요. vigor는 rigid예요. rigid. rigid는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rule이에요. rule. 그래서 vigor는 엄격한이에요. rigid는 딱딱한 엄격한. 이쪽은 엄격한 쪽이고 이쪽은 활기 쪽이에요. 생명.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vital. 중요한 얘기죠. 생명과도 같은. 비비드니까 색깔이 밝은 거죠. 활기찬 거죠. 비거러스니까 활기찬. 그래서 활기찬 논쟁이 있어 왔어요. 누구들 사이에서 이 생명과학, 그죠? 뭐에 대해서 이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냐 아니냐. 복잡한 목적이 분명한 행위. 목적이 분명한 행위. 뭔가 의사결정이 복잡한. 이게 바로 고등동물들 중에 이런 복잡한 행동들이 어디에 reliable evidence, 그죠? 믿을 만한, 릴라이는 기대다니까 기댈 만한 증거이냐 아니냐를 논란이 되어 왔대요. 예를 들면 바퀴벌레를 탁 한 마리 놔두고 달달한 설탕물을 딱 놔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으려고. 그랬을 때 이것이 reliable evidence,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뭐에 대한? 그들의 consciousness, 의식이 있는 거냐 이거죠. 바퀴벌레의 의식이 있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실상 indeed the admission of the consciousness, 그죠? 의식이 있다라고 admission, 인정한 거죠. into animal, 그죠? research, 그죠? 이 consciousness에 대한 admission, 이것이 quite a recent phenomenon입니다. 이제는 이 의식이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이거를 동물 연구에서 나온 이런 의식이 있냐라고 받아들인 것도 최근 현상이래요. 야, 동물도 의식이 있어 라고 받아들인 것도 최근에 recent, 최근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뜻이죠. 선생님, admission 뭐라 해석해요? admit, 받아들인다. 이 미트가 옮기다예요. 옮기다. 그래서 transmit 하면 갈아타다, 옮기다. 근데 admit이니까 들어오게끔 만들다. 쉽게 말하면 허락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게끔, 옮겨지게끔 내가 받아들인 게 admit이에요. 그거의 명사가 admiss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dmit이 입장 같은 거예요. 입장. admission fee 하면 뭐 입장료예요. 입장료. 그 입장이 생각을 admit 하는 것도 있어요. 받아들이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admission이에요. 입학허가. 그래서 허락하는 거죠. consciousness, 그죠? 얘네들을 동물 연구에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게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실험도 최근 현상이라고. 왜냐하면 진짜로 동물들에게도 이게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물 실험을 하는 걸 예로 들어준 겁니다. 자, 인저리를 피하는 행동들. 그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거미줄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뭘로 이렇게 막 거미줄 건드려 보고 막 잘라보고 막 이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팔이 날개 띄워보고 막. 팔이 날개 띄면 파리가 막 아파 아야 막 이런 어보이던스를 한단 말이에요. 걔네들도 벌레들도. 그러면 걔네들은 컨셔스니스가 있냐 이거지. 이해가요? 아니면 단순 화학 반응인지. 봤더니 이게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리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플렉스는 의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면 눈을 이렇게 감는 게 여러분들이 의식화 하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리플렉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화학적 반응. 그냥 하고 하는 거. 이해가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it is not completely obvious. 결국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뭐다? That the inner sensation, 내 안에 있는 감각 of pain, 고통을 느끼는 것이 attached, 어디에? 바로 이런 리플렉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생각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리플렉스에 관련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conscious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반이어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자꾸 얘네들이 reliable 할까? reliable 하지 않다. 얘는 그냥 단순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안 읽어도 된다 소리예요. Even in our own case, 뭐뭐조차도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같은 소리예요, 다르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같을 건데. 그리고 나서 살짝 한번 문제를 보는 거죠.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안 되면 더 읽고. 무조건 다 읽고 맹목적으로 다 읽으려 그러면은 문제 풀이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읽다가 끊고 문제 푸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문제를 자꾸 글을 읽다가 내가 끊고 문제 풀고 안 되면 다시 올라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문제를 시간에 2분 안에 정답까지 고르고 마킹까지 끝내려면 이거 어떻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시간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을 살짝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앞부분에서 지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저 몸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했죠. 뭔가 반대되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capable of 뭐는 가능하더라? learning and memorizing. 이게 학습이 가능해요. If they are to be included in the limb, lim이라는 건 영역입니다. 영역. area예요. 그냥 area. 자, 의식의 영역에 포함되어지려면, 그죠? This indicates that consciousness, 나의 그 뭡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얘는 근데 여기까지 있고 문제를 못 풀겠네요. 문제를 한번 보면, 이 글의 요지는 단순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 이 상황이라면, 그죠? 이 상황이라면 쉽게 말하면 단순 반사 반응입니다. 반사 반응이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착하게 살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나쁘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단순 반응이다. 이 말은 뭐라고 바꾸면 돼요? 의식이 아니다. 여기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지를 골라보면 의식을 무슨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 브레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뇌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뇌. 그럼 뇌가 아니다가 어디에 있어요? 뇌에 의존하지 않는다가 어디 있어요? 뇌의 영역이 아니다. 3번밖에 없죠. 그럼 오답 찍은 거 빨리 불러보세요. 몇 번 찍으셨어요? 1번이었어요. 1번. 뭐라고요? 찍지도 못했어요.
1번 볼게요. Is not merely a matter of attention. 집중의 문제나 activation, 행동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느 부분에 있어요? 지금 얘는 단순 반응이다가 정답인데 지금 1번 선택지는 단순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러면 정답하고 정반대로 완전히 그를 반대로 이해한 거죠. 미얼리가 merely only. 이 merely는 조심하셔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정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답이 보이죠. 단순하지 merely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맞는 거.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데. It is not merely니까. 뭔 뜻이? 단순하니 이것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ttention의 문제, 집중력이나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단순함의 문제가 아니니까 복잡합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얘는 단순하지 않다, 즉 복잡하다. 그러면 얘는 복잡하다라는 뜻인데 이 글의 정답은 단순 반사인데 얘는 복잡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반대잖아요. 1번은 정반대. 여기서는 그거잖아요. 동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의식의 문제, 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반사다가 이 글의 요지잖아요. 그럼 단순 반사라고 써야 되거든요. 여기 빈칸에 써야 될 말이 단순이라는 말이 아니라 1번 선택지는 단순 반사이다가 아니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럼 정반대를 말하고. 그 오답 누구? 선생님, 네버더레스부터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를 먼저 해석할게요. 여기 네버들레슨을 이해하시려면 이 위에 거를 좀 읽어야 됩니다. 내가 2번부터 할게요. 2번. 자,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in our own case, 우리의 경우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동물들이 다 피하고 내가 뭔가 부상을 안 당하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막 하고 있는 부상을 안 당하려고 하는 동물들의 행동이 나의 뇌에서부터의 의식적 행동이냐 이거예요. 다치기 싫어 이거인 건지 그냥 딱 했더니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인 건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의식이라는 것은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나방이 빛을 보고 모기가 빛 주변에 모이는 게 밝은 데로 가야지 밤이니까 무서워. 이제 이 둘 중에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왠지 이 비디오의 조회수는 안 봐도 1년 동안 0일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절대 클릭조차 않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자마자 바로 딜릿. 자, 그래서 이해가셨어요? 동물들이 하는 것은 조건반사다 그냥. 그러면 인간마저도 하물며 인간마저도 고통이 때로는 뭐 할 때도 느껴진다? Only after. 이거 하고 나서야 비로소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건 언제 느껴진다? 림프가 뭔지 아세요? 사지죠. 그러니까 이 팔다리를 말하죠. 팔다리가 잘려 나간 이후에야 겨우 고통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팔이 탁 잘라지면 뭐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컨셔스하게 동물들이 느꼈겠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얘기죠. 조건반사다. 그리고 agai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even이나 again 같은 경우는 같은 얘기 해설밖에 안 써요. 내가 또 얘기할게 이 얘기죠. 많은 새들이 build sophisticated, 엄청나게 복잡한 둥지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고민하고 만들겠냐고. 지금 이 얘기예요. 생각하면서 만들겠냐.
entirely instinctivelly입니다. instinct가 무슨 말이에요? 네. 내재된,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뜻이죠. 본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만드는 거지. 이건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는 아마도 아닐 수도 있지만 conscious of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알고 말하고 있는 것,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면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도 가끔 영단어 외울 때 이렇게 쓰다 보면 머리는 딴 거 하고 있는데 손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할 때, 영단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게임을 할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at the other end of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맨 끝에 있는 옥토퍼스도 한번 생각해 보자. 옥터가 팔이니까 팔이 8개 있는 거. 근데 막 재밌어요. 옥터가 원래 8인데 옥토버는 몇 월이죠? 10월. 10월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있죠. 원래는 옥토버가 8월이었는데 그 달력을 본 그 자기 뭐와 안 맞았던 그 왕의 어떤 욕심으로 2달을 미뤄버렸다 그러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옥트는 8입니다. 근데 옥토버는 10월이에요. 그 다음에 오징어나 이런 문어 이런 애들은 entirely different brain anatomy. 완전히 뇌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리고 our common ancestor인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뇌조차가 없대요. 그러니까 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 뭐다? 조건방사, 리플렉스다. 이해가세요? 뇌가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뭣도 할 수 있다? 여기가 함정이었던 거예요. 함정. 이 지금까지 여기서 말한 게 요지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학습도 할 수 있다. 학습도 가능하고 기억까지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조건 반사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도 없는 건 맞는데 근데도 기억을 하고 뭔가를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네들이 뭐뭐 하고 싶거든. R2 이건 의도죠. 의도. B2용법 배웠죠. 의도요. 우리가 그들이 만약에 remove the consciousness conscious being이죠. 의식이 있다. 뇌가 있는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려면 그죠? 그것 자체가 표현하는 것은 consciousness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식 자체도까지도 뭐에 포함시켜야 된다? 뇌에 포함시켜야 된다? 아니면 단순함에 포함시켜야 된다? 조건반사에 포함시켜야 된다. 어느 부분이에요? 이 글의 요지는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조건반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뇌도 없는 애들이 그죠? 뇌도 없는 애들이 만약에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이라는 영역도 결국에는 어느 영역에 포함시켜야지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뇌에 포함시켜야 돼요. 뇌가 아닌 영역에 포함시켜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뇌가 없어요. 옥토퍼스.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얘네들은 다 조건반사예요. 근데 걔네들이 가끔 기억을 하고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영역 자체를 어디다 넣어버려도 된다? 뇌가 아닌 부분에 넣어야지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요? 예. 도민이는 아직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뭐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다시 한번 하면 되죠. 내가 그러면 도민아 이거 하나는 물어볼게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요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의
의식, 모든 의식적 행위를 전부 다 뭘로 보고 있어요? 리플렉스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요지는 철저하게 인간의 제외한 모든 사물의 행위는 조건반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뇌가 없어요 실제로. 뇌가 없는 애들 리플렉스라고 해서 결국에 뇌가 없다는 뜻이니까 반사 반응을 하는 걔네들은 뇌조차가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학습을 하고 메모리를 한다면 뭘 해야지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이론이 맞냐고. 뇌가 없는 애가 의식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무슨 결론을 내려야 돼요 마지막에 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이라는 것은 뇌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뇌가 없는 애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의식은 뇌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뇌가 없어도 의식적인 행동을 하니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의식적인 행동 자체도 뇌에서 한 게 아니라 조건반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영역을 확장하고 끝냈어요. 그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게 의식 안에 있다고 가정한 거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그거를 있다면이나 그걸 전체를 생각을 나한테 얘기해 줘. 그 부분만 딱 찍어서 말하지 말고. 여기서 if로 하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 가정이 그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의식이라는 영역 안에 있다면이라고 가정한 거면 원래는 없으니까 그 요지가 아니 이거 가정법 아닌데요? 가정법이면 과거를 썼겠죠. 였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조건문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현재 시제 썼잖아요. 만약에 내일 비 오면 영어로 해봐. if 내일 비 오면 if it rains예요. 이거 매일 비 오는 거예요. 이건 조건문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이라는 개념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가정법은 현실 불가능이에요. 현실과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안 왔다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럼 시제를 뭘 써요? 야 오늘 지금 비 너무 많이 와. 비 안 왔으면 나가서 놀 텐데. If it didn't rain이에요. 그때는 그게 조건과 가정은 달라요. 조건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약속을 걸어놓은 겁니다.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내가 잘한 거지? 자, 내가 잘한 거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90점을 맞았는데 하이 100점 맞았으면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이 R는 그러고 싶다면이라는 미래예요. 미래. It rains를 네가 미래로 해석했듯이 그들이 만약에 포함을 미래에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함 가능하다면, 네가 포함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뜻하고 똑같아요. If you are to succeed, 이건 저번에 써드린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네가 성공했다면,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 뇌가 없는 애인데, 근데 기억은 하고 있어. 그러면 그들을 만약에 의식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뜻이에요. 빈칸은. 얘가 만약에 의식이 있는 동물이라고 친다면 의식은 뭘로 포함시켜야 말이 맞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의식의 세계는 뇌가의 영역이 아님이라고 전제를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알 것 같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죠. 막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난 네가 너무 싫어. 그죠? 내가 만약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면 사랑의 정의를 바꿔야지.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이에요. 정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 변사또로 막 나의 수첩을 들거라. 싫습니다. 막 이런 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 목을 치기 싫으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부른다면 사랑의 정의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얘가. 지금 만약에 뇌가 없는 애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야! 메모리는, learning은 의식 속에서만 일어나. 뇌가 작용하지. 라고 전제를 깔았는데, 뇌가 없는 애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의식을. 의식이라는 정의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된다. 왜? 뇌가 없는 애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식의 정의는 의식은 뇌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로 전제를 바꿉시다. 이 얘기예요. 마지막 주장이.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뇌가 없이도 다 조건 반사를 하고 있는 애들을 그 행위 자체 중에 갑자기 이게 나타난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기억도 하는데 그럼 얘는 뇌가 없는데도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의식이라는 영역 정의를 바꾸자. 얘 뇌가 없어도 의식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의식이라는 정의는 뇌하고 상관없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게 다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갔어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논리죠, 논리 그냥. 논리는 어차피 말장난이기도 하죠. 자, 또 궁금한 거. 몇 번? (9번) 이해 가세요? 점점 숙제가 많아지나? 9번 이해 가요? 벌써 주어진 문제가 메타피지컬인데 메타라는 것은 조금 더 큰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지컬은 물리학인데 메타피지컬은 그 물리학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큰 것만 보는 게 메타폴릭 형이상학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크게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보는 궁극적, 이게 쉽게 말하면 지구의 지리학,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지구는 왜 생겼는가. 그러면 인간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왜 사는가, 막 이런 게 형이상학인데 이런 형이상학을 이 글을 쓴 사람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자신있게 얘기해. 반대해요, 찬성해요? 이 형이상학이 좋대요, 나쁘대요, 이 사람은? 나쁘대요. 나쁘대요. 어디에 나와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빈칸에 첫 번째 줄 나와요, 그게. 그러면 빈칸에 말이 형이상학을 좋게 합시다라는 좋은 단어가 들어가요. 나쁘게, 뭐 버리자는 나쁘다는 단어가. 부정적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네가 카드 게임 할 때 야 카드 하나 더 줘. 내 손에 있어야 되는 포카가 늘 4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카드를 하나 받았어. 그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버리다가 카드 버리다 영어로 뭐예요? 디스카드가 카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메가 피직스를 버립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줄만 제대로 해석하면 빈칸의 정답이 똑같습니다. As the ancient skeptics taught. 고대의 스캡틱이 무슨 말이에요? 철학적. 철학보다 조금 더 부정적 강해요. 이게 회의적. 회의적 발음이에요. skeptical. 회의적인 거죠. 야 우리 몇 시에 회의합시다. 이게 회의적인 거죠. 몇 시라고요? 뭐라고? 의심 많음.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해? 크게 얘기해. 맞은 기술 보고 충격 먹었어요? 괜찮아. 아직 우리에게는 1년의 시간이 있어.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어요. 1학년 때 연습도 조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네들 진짜 풍문으로 들었어. 다 들어본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외우시고 연습만 조금 투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학년 때 애들이 공부를 제일 안 하니까. 내신도 올리고 니네들 수능 준비도 좀 하고. 좋은 기회예요. 솔정아 너무 충격 먹지 마.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지금? 따가요. 네. 수업달이라고요? 이제 아, 좀 눌러주세요. 끝나는 거 아니야? 네, 끝난 거예요.